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얀마의 음식 문화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미얀마 음식 문화를 살펴보고 음식과 관련된 표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는 음식 문화 측면에서도 인도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인도와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미얀마 현지의 기후, 재료, 입맛 등에 따라 변형되어서 미얀마만의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지요. 그럼 먼저 대략적인 목차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미얀마 음식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여러 대표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고 음식 관련 표현들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얀마의 쌀 생산에 대해 살펴볼까요? 미얀마는 높은 강수량과 기온, 풍부한 퇴적층과 넓은 평야라는 쌀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에도 농업은 미얀마의 기간 산업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전체 인구의 약 70%에 가까운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죠. 하지만 농업에 있어서 과거에 잠시 제동이 걸리기도 했었는데요. 1962년 내윈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면서 미얀마는 폐쇄 경제 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농지를 국유화하고 쌀 생산을 군사정부가 통제했죠. 낮은 쌀 가격이 지속되었고 장기간 군부 독재가 이어져 오면서 농업 기술도 정체가 되었어요. 또한 비료, 쌀 품종 등의 분야에서도 낙후되면서 국제 경쟁력을 잃기도 했죠. 그렇지만 2011년 군사정권에서 민간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시장 개방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쌀 수출에 관한 국가 독점을 폐지하고 수출 자유화를 추진하게 되었어요.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50% 증가한 172만 톤의 쌀을 수출하는 등 1960년대 수준을 회복하게 됩니다. 미얀마의 인디카 쌀이 이탈리아, 아프리카 등으로 최근 수출량은 증가했지만 품질 문제로 톤당 수출 가격은 낮은 편에 속하고 있죠. 앞으로 이를 고려해서 미얀마는 현지에 맞는 농업 기술을 도입하고 쌀의 품질을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농업 국가인 미얀마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쌀 문화권이며 쌀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이 있습니다. 쌀국수를 비롯해서 찰밥, 떡, 죽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있죠. 간식 역시도 쌀로 만든 간식들이 많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주로 먹는 쌀은 우리나라에서 먹는 쌀과는 모양도 식감도 다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태국이나 미얀마, 동남아 음식점에서 먹어보셨을 거예요.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이 쌀은 인디카 쌀 또는 안남미라고 부릅니다. 인디카 쌀은 미얀마를 비롯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 주로 소비되고 있고요. 전 세계 쌀 소비량의 90%를 차지합니다. 인디카 쌀은 길쭉하고 가느다랗게 생겼죠. 인디카 쌀로 밥을 지으면 풀기 없이 풀풀 날리면서 가벼운 느낌이죠. 주로 한국에서 먹는 자포니카 쌀과는 맛도 식감도 다릅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주로 소비하는 자포니카 쌀은 짧고 둥근 모양을 갖고 있죠. 인디카 쌀에 비해 더 찰지고 밥알에서 윤기가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미얀마 음식의 특징으로는 기름에 볶고 튀긴 조리법의 음식이 많다는 겁니다. 기름에 볶고 튀긴 조리법은 열대 기후인 미얀마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죠. 기름을 활용해 볶고 튀긴 조리법을 활용하면 더운 여름날 음식이 잘 상하지 않고 음식의 변질도 막아주기도 하고요. 칼로리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여 더위에 쉽게 지치지 않게 해주는 기능을 하죠. 그럼 미얀마의 몇 가지 음식들을 알아볼까요? 미얀마 어느 지역을 가든지 트민쪼라 불리는 볶음밥은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트민은 밥을 뜻하고요. 쩌는 튀기다, 볶다의 뜻입니다. 기름에 야채와 밥을 볶아내는데요. 특별한 재료 없이도 정말 맛있습니다. 돼지고기나 닭고기, 콩 등을 넣어 볶아낸 볶음밥도 있죠.
그리고 쌀밥뿐만 아니라 쌀국수로도 기름과 함께 볶아내는 볶음면이 있습니다. 볶음면은 카옥수에쪼라고 하는데 카옥수에는 국수를 의미하고요. 쩌는 튀기다, 볶다의 뜻이지요. 이렇게 기름에 볶거나 튀긴 요리가 많고 일반 미얀마 정식에서 반찬들도 기름이 다분히 많답니다. 더운 여름날 음식이 쉽게 상하지 않게 하고 보관이 용이하게 해주는 조리법으로 볶거나 튀긴 음식들을 살펴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여름에 음식이 쉽게 상하는 걸 막아주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염장을 하는 것이죠. 소금으로 염장을 해두어 먹는 염장 음식 문화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젓갈과 같이 담는 어장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미얀마 요리는 여러 종류의 젓갈과 액젓, 어간장 등을 활용합니다. nga삐는 생선 젓갈을 말합니다. ngambia에는 어간장을 말하는데요. 보통 요리할 때 사용하죠. 젓갈과 어간장 담그는 법도 요리해 먹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갖가지 생선, 새우 등으로 젓갈을 담그고요. 젓갈을 튀겨 건고추나 마늘과 함께 먹는 방법도 있답니다. 미얀마 가정식에도 모듬 채소와 함께 곁들여 먹는 생선젓이 있는데요. 이를 ngatbiye라고 하죠. 보통 가정식에 나오는 밥이랑 비벼 먹거나 야채에 찍어 먹는 생선젓을 ngatbiye dosia라고 말하죠. 생선 젓갈과 같은 것들, 생선 젓갈의 한 종류라는 말입니다. 채소를 ngatbiye에 찍어 먹으면 더욱 감칠맛이 나고요. 입맛을 당기게 하죠. 한 번쯤 미얀마 ngat비를 경험해서 맛의 견문을 넓혀보는 것도 좋겠죠? 미얀마의 대표 음식으로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미얀마의 대중 음식으로 대표되는 음식은 바로 모잉가입니다. 모잉가는 메기류의 민물 생선으로 만든 육수에 쌀국수를 말하는 전통 음식이죠. 비슷한 음식으로는 한국의 어탕국수를 떠올릴 수도 있겠네요. 모잉가는 길거리 노점상 혹은 식당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호텔 조식에서도 빠지지 않는 메뉴입니다. 깊게 우린 생선 육수에 쌀국수를 넣고 고명으로 콩튀김, 호박튀김, 삶은 계란 등을 넣어 먹는데요. 굉장히 깊은 맛이 나고 속이 든든하면서도 아침 식사로 간편히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축제나 행사장에서도 여럿이 나눠 먹는 음식이죠. 미얀마에 간다면 한 번쯤 드셔보세요. 아마 모잉가의 맛에 푹 빠지실 거예요. 몽롱예번은 미얀마의 전통 떡입니다. 띵잔이라 부르는 미얀마 신년 물축제 때 먹죠. 우리나라 설날에는 떡국을 먹듯이 미얀마 띵잔 기간에 전통 음식인 몽롱예번을 먹습니다. 몽롱예번은 우리의 추석날 송편 만드는 것과 비슷한데요. 찹쌀을 반죽해서 그 안에 야자 설탕을 넣고 동그랗게 빚어 만든 후에 물에 삶아내어 그 위에 코코넛 가루를 뿌려서 먹습니다. 고소하고 달달한 맛이 일품이죠. 띵잔 때 몽롱예버를 같이 만들어서 나눠 먹고 주변에도 나눠주면서 띵잔 축제를 즐깁니다. 여기서 미얀마의 띵잔 축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할게요. 양력 4월은 미얀마력 1월에 해당하는 신년이 되는데요. 보통 4월 중순경에 거행되는 띵잔 물축제는 서로 물을 뿌려주며 축복을 기원하는 축제입니다. 11세기 버간 왕조 때에 활성화되었던 물축제는 현재까지도 미얀마 사람들이 한 해 중 중요시 여기는 큰 행사라고 볼 수 있지요. 순수함의 상징인 물을 뿌리고 물로 씻는 세발의식은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의미가 있고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공덕을 쌓는 의미도 가지죠. 또한 미얀마에서의 4월은 가장 더운 시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물을 뿌리면서 더위도 식히고 식물에 물을 공급해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대표 음식 모잉가 모노예버 외에도 여러 간식들이 있습니다. 시터민, 슈터민이라 불리는 찹쌀로 만든 간식들이 있는데요.
강황 등으로 색을 낸 찹쌀 위에 코코넛 가루를 뿌려 완성하죠. 까우닌톡은 찹쌀에 바나나를 넣고 바나나 잎에 싸서 찌며 코코넛을 곁들여 먹습니다. 비슷하게 우리나라의 연잎밥을 떠올릴 수 있겠죠. 미얀마엔 바나나 나무가 많아서 이 바나나 잎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자잎이나 바나나 잎으로 찌면 찹쌀이 더 촉촉해지고 찰기가 생깁니다. 참고로 시골에서는 바나나 잎이 접시의 역할도 하곤 합니다. 까우닌바웅은 삶은 완두콩 또는 다양한 튀김을 곁들여 아침 식사로 먹곤 하는데요. 바나나 잎으로 싸서 요리하고 소금에 절인 구운 참깨와 코코넛 가루가 더해져서 더욱 고소한 맛을 냅니다. 그리고 음식 문화에서 미얀마의 차 문화가 빠질 수 없죠. 1100년대 알라우시뚜왕 시기에 차를 마시던 기록으로 볼 수 있듯이 차 문화는 미얀마의 오랜 전통 문화 중 하나이죠. 미얀마 녹차인 르펫은 미얀마 샨주가 재배 및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미얀마 르펫은 쓰임이 많은데요. 찻잎을 따서 말려 차 또는 밀크티로 마시거나 찻잎을 발효시켜 샐러드, 볶음밥 등의 요리에도 활용된답니다. 특히 예누이잔이라 불리는 녹차는 일반 가정에서 주로 마시고 손님을 접대할 때에도 빠지지 않죠. 집집마다 식탁에는 차주전자와 찻잔이 꼭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러펫을 이용해 만드는 미얀마 밀크티가 있죠. 바로 르페이에라고 부릅니다. 르페이에는 미얀마를 대표하는 차 문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삼삼오오 앉아 르페이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요. 이야기의 장이 펼쳐지기도 하죠. 르페이는 말린 홍차, 찻잎을 끓이고 연유 또는 우유를 섞어 완성하는데요. 홍차 함량 및 당도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르페이에는 보통 달달하게 먹곤 하는데 피곤할 때 르페이 한 잔이면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 들죠. 그렇다면 우리가 식당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표현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을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볼게요. ဘာမှာမလဲ 따라해 볼까요? ဘာမှာမလဲ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라는 의미지요. 바는 무엇이라는 의문사죠. 마는 주문하다라는 동사고요. mle를 사용하여 미래형 의문문이 완성됩니다.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손님에게 물을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겠네요. 다음 문장입니다. မုဟင်္ဂါတစ်ပွဲပေးပါ 한번 발음해 볼까요? မုဟင်္ဂါတစ်ပွဲပေးပါ 모힌가, 더보에, 한 그릇이란 뜻이죠. 1이란 숫자에 보에라는 분류사를 사용했어요. 삐바는 주세요라는 의미예요. 동사에 바를 붙이면 동사 하세요라고 쓰이죠. 따라서 모힌가 한 그릇 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계산을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사용할까요? ရှင်းမယ် 발음해 볼까요? ရှင်းမယ် 계산할게요 라는 의미죠. ဘယ်လောက်လဲ 따라해 볼까요? ဘယ်လောက်လဲ 얼마예요 라는 뜻이죠. 벨라우, 얼마만큼 얼마나 라는 의문사입니다. ကျပ်2000ပါ 발음해 볼까요? ကျပ်2000ပါ 2,000잣입니다 라는 뜻이죠. 잣은 미얀마 화폐도 아니고 나타웅은 2,000이란 숫자죠. 잣과 나타웅의 위치가 바뀌는데요. 마지막 수가 0으로 끝나는 20 이상의 수가 나올 땐 이렇게 도치가 됩니다. 돈의 단위가 앞으로 나오고 수가 뒤에 위치하게 되죠.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대화할 땐 편하게 나타웅 잣이라고 하거나 잣을 생략하고
너타운, 숫자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포장할 때 쓰는 표현도 배워볼게요. parcel ထုတ်ပေးလို့ရမလား 발음해볼까요? parcel ထုတ်ပေးလို့ရမလား 빠세는 영어 퍼슬에서 차용한 단어죠. 톡베이는 포장해주다 라는 동사에 로얌라가 붙어서 동사 해줄 수 있나요? 라는 뜻입니다. 포장해줄 수 있나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ဟုတ်ကဲ့ဒီမှာပါ 따라해볼까요? ဟုတ်ကဲ့ဒီမှာပါ 호께, 네, 디마바, 여기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네, 이렇게 오늘은 미얀마 음식의 특징들과 대표 음식들도 알아보고 또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미얀마의 음식 문화에 대해 새롭게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라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납시다.